여러분 빛나는 아름다움이 때로는 가장 잔혹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믿으시겠습니까? 눈부신 외모가 오히려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질투, 그리고 타인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얻게 될 겁니다. 아주 먼 옛날 보잘것없는 각설이 무리 속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은 그의 외모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죠. 넝마 같은 옷차림과 먼지 덮인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마치 신이 빚어낸 듯 완벽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조각 같은 이목구비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그의 주변은 늘 묘한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고귀한 왕자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호련히 나타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색시가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모두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달빛조차 무색하게 하는 백옥 같은 피부, 문 남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한 자태는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정지시킨 듯했죠. 각설이 총각과 섹시가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운 듯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초라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합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두 아름다움이 만나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주변에서는 감탄과 부러움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찬사를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너무나 비범한 아름다움은 때로 사람들에게 위압감과 함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진귀한 보물을 탐색하는 듯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축복인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을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저런 외모는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분명 큰 풍파를 겪게 될 거야 같은 수군거림이 오가는 것을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외모는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인간 본연의 탐욕과 소유욕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드리워진 이 묘한 시선들은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시련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마냥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들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결코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부부에게 현실은 매일매일이 시련의 연속이었죠. 각설이 총각은 여전히 구걸로 생계를 이어갔고 섹시가는 장터에 나가 작은 물건들을 팔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각설이 총각이 마을 사람들에게 밥 한 수를 청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리 끈적하고 집요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각설이가 아니라 마치 귀한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뚫어지라 쳐다봤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외모를 칭찬하며 희롱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쏟으며 쓸데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잘난 얼굴로 왜 이래 사느냐, 그렇게 생겨서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구걸은 생존을 위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존심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마지못해 문간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섹시가의 고통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장터에 나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시선이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음흉한 눈빛과 노골적인 추궁거림은 그녀의 일상을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남자들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저급한 농담을 던졌고 심지어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희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그녀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그녀를 상품처럼 대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고 참아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끈질긴 괴롭힘은 그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 나가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었고 집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에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부부가 살고 있다더라. 각설이 주제에 감히 저런 미인을 차지하다니 같은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죠. 결국 이 소문은 마을의 유력자들이나 고을의 탕관오리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아름다움은 그저 탐욕의 대상일 뿐이었을까요? 그들은 부부의 미모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을의 사또가 부부를 불러들였습니다. 겉으로는 마을의 평안을 위해 덕담을 나누자는 명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부부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욕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사또는 각설이 총각에게는 자신의 하인으로 들어와 온갖 구진일을 맡으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고 색시가에게는 자신의 수청을 들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치욕스러운 요구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들의 작은 소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아름다움이 이토록 잔혹한 시련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굳게 붙잡으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밤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고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선사한 축복은 어느새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거죠.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저주에 굴복하게 될까요? 그들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들어선 부부의 삶은 불길하게도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투를 넘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들거렸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쩜 저리 고울까 하는 감탄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저런 아름다움은 범상치 않아. 분명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비뚤어진 속삭임으로 변질되었죠. 사람들은 부부의 외모에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면 자신에게도 행운이나 권력이 찾아올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빠르게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의 유력자들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탐욕스러운 부호들과 권력을 쥔 관리들은 부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죠.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지위로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각설이 총각의 늠름한 자태와 색시가의 매혹적인 모습은 그들의 정보교에 불을 지르는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한 재앙과 회유의 손길이 먼저 뻗쳐왔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이라도 줄 테니 내 첩이 되어달라거나 관직을 내릴 테니 내 집안의 명예를 드높여달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들이었죠. 부부는 당연히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나 권력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소박한 행복이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거절은 오히려 탐욕스러운 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이제 회유가 아닌 위협과 압박의 방식으로 부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또는 부부에게 각종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 협박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그들이 구걸할 수 있는 터전을 빼앗고 마을에서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밤늦게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며 섬뜩한 경고를 던지기도 했고 으슥한 길에서는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어 부부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점점 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부부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낯선 곳이라면 자신들의 아름다움이 이토록 잔혹한 시련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죠. 그래서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정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 누가 따라올까봐 노심초사하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들의 도피는 희망을 찾아 나선 여정이라기보다는 끝없이 쫓기는 도망자의 불안한 행보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부부의 비범한 외모는 어느 곳에서든 금세 눈에 띄었고
그들을 향한 탐욕스러운 시선은 마치 지독한 악취처럼 끊임없이 따라붙었습니다. 저 남자와 여자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다더라. 혹시 요물은 아닐까? 분명 큰 부잣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일 테지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무성한 추측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소유하려는 욕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몇 번의 도피 끝에 낯선 타지에서 다시 한번 붙잡히고 말았죠. 지치고 초췌해진 얼굴에는 이미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한 채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이었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덫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빛나는 보석이 도둑들의 표적이 되듯 그들의 눈부신 외모는 온갖 탐욕과 악의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죠. 부부는 서로를 붙들고 무릎 꿇은 채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절규는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토록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시련의 끝에는 과연 어떤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이를 위한 헌신도 지독한 시련을 벗어나려는 간절한 몸부림도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끈질긴 그림자처럼 부부를 쫓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끝내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죠. 맹수에게 쫓기던 작은 사슴처럼 부부는 숨 쉴 틈 없이 내몰리다 마침내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탐욕은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되어 부부를 옥죄었죠. 이 소문은 권력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고 이제 대놓고 부부를 노리는 거대한 소나귀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듯 부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체념이 깊게 서려 있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이미 그들의 눈부신 외모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결국 그들을 향한 무자비한 욕망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은 부부를 강제로 갈라놓으려 했고 그 순간 부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저항은 오히려 더욱 잔혹한 폭력 앞에 무력하게 부서질 뿐이었죠. 찢어지는 듯한 절규와 함께 한 쌍의 아름다운 영혼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외모가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아픔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을까. 그날의 사건은 거대한 충격파처럼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한때 경외와 찬사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끔찍한 비극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건 현장에는 흩어진 장신구들만이 쓸쓸히 나뒹굴었고 텅 빈 공간은 비통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함께 말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망연자실한 표정 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인간본연의 탐욕에 대한 서늘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움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의 욕망에 유린당하고 결국 비극으로 치닫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목도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설이 부부의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시선과 욕망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듯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도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거나 파괴하려는 모순적인 욕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의 눈부신 외모는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저 바라보는 이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과연 겉모습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당신이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시선이 빚어낸 또 다른 비극적 역사는 없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감춰진 인간의 본성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